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제 육친론 강의했었고요. 재밌고 쉽죠. 그 다음에 질병론 강의도 조금 했었습니다. 이것도 쉽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급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뭐 격용하고 또 어떤 사주팔자의 구조와 배합을 공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육친론이라든가 질병론을 통해서 사주의 통변성을 조금씩 넓혀가는 게 좋은 공부 방법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거기에 이제 용신론으로 본격적인 사주의 이제 희기를 공부하는 차트인데요. 가장 중요한 파트죠, 용신은. 그래서 사주가 봤을 때 일단 용신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 희기를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좋은 놈, 나쁜 놈을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성패를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신 공부를 오늘부터 하는데, 이 용신이라고 이제 하면은 학자들마다 또 고서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고서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자평진전에서는 사주팔자 용신 전구 월령, 그래서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 구한다. 그래서 월령, 월지를 용신으로 보고 격과 유사한 개념으로 용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난강망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월지 중심으로 해서 십간의 희신조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월달에 간목은 뭐 병화와 계수를 봐야 되고, 그리고 묘월의 간목은 경금과 경금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적천수라는 책에서는 기본 이제 부엌을 바탕으로 한 조후와 그리고 이제 격을 가미한 관법으로 이제 용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럼 용신은 어떤 개념으로 가느냐. 일단 교재가 이제 도계 박재환 선생님의 도계 실관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요. 도계 선생님은 용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이제 격이 있고 용이 있다. 그래서 격은 음양만물의 체고, 그리고 용은 음양만물의 동작이다. 비유컨대 금운고의 판이 격과 같고, 그리고 금운고의 현이 용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금운고의 판은 성음의 고저청탁의 원체요. 금운고의 현, 줄은 성음의 고저청탁을 발생시키는 작용이 된다. 사주의 원리를 판별하는 1차적인 과정은 먼저 용신을 가려내는 일이다. 용신은 사주 팔자 중에서 내한테 일간에게 가장 귀중한 역할을 하는 간지를 말한다. 그래서 역시 이제 사주 팔자에서 이제 중하자, 균형자, 그리고 사주 팔자의 핵심적인 글자, 사주 팔자의 혈, 뭐 중하신, 이런 글자들을 일단 용신으로 취합니다. 물론 뭐 저도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제 용신법에 있어서 최고의 그 교재가 바로 명리요강에 있는 도계실관입니다. 도계실관. 그래서 이 도계실관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근대에 세 분의 유명한 철학자가 계신데, 먼저 이제 독의 박재환 선생님, 그리고 자강 이석영 선생님, 그리고 또 재산 박재현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신데요. 이 독의 박재환 선생님은 이제 명리요강이라는 이제 책을 번역본을 출간하셨는데, 명리요강 내에 안에 이제 실관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자강 이성규 선생님은 사주첩경, 저도 몇 번 강의를 했었죠. 전 6권의 첩경을 가지고 있고요. 재산 선생님은 저서가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의 박재환 선생님의 독의 실관으로 우리가 명리 공부를, 용신 공부를 이어갈 생각인데요. 한번 검색해 보게 되면 명리요강 한동안 절판됐다가 좀 다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명리요강은 독일 박지한 선생님이 서술한 책이다. 입문에서 중급 수준의 내용까지 다루고 있으며 75년 초판 이후에 40년이 넘는 지금도 꾸준히 애독하고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박지한 선생님의 저술은 아니고요. 박지한 선생님께서 번역 출간한 책이죠. 번역 출간한 책이고, 누구를 번역했냐? 중국의 그 위천리 선생의 명리 강의를 번역한 겁니다. 위천리의 명리 강의의 번역본이죠.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목차가 나올 거예요. 예, 목차가 한번 보면은 자, 1장부터 해서 이렇게 기초적인 이론들이 쭉 나오는데요.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일독을 권하고요. 그 중에서 4편에 보면 이렇게 독의 실관이 나와요. 그래서 명리요강 내에 독의 실관 또는 명리실관이라고 해서 또 따로 이렇게 뭐 편집본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독의 실관입니다. 아주 방대합니다. 예, 인월의 간목 이런 식으로 해서, 묘월의 간목 이런 식으로 해서 사조가 거의 한 270여 개 이상 되는 분량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간목 파트부터 해서 인월의 간목 두세 개, 묘월의 간목 두세 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월달 간목인데요. 초춘의 간목이죠. 잠깐 간목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간목은 일단 병화가 필요하죠. 진신이 병화입니다. 진신은 천간끼리의 희신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난강망 수준의 궁통의 원리를 다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사주에 적용해서 통번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강망은 평생 끼고 다니면서 이해를 해야 될 책이고, 그런데 좀 단순화시킨 진신을 이해하면 좋죠. 간목은 일단은 병계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간목이 겨울에 해월에 자월, 축월, 그리고 초춘의 1월까지는 춥고 6월도 한기가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해자축 1월달에는 무조건 한목, 차가운 나무로 보고 향양, 그래서 병화를 맞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목이 이렇게 이제 양기가 있게 되면 또 섭윤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개수로서 병화를 보좌해야 되겠죠. 그런 걸 생목희윤이라고 합니다. 생목을 윤이 있게 섭윤하게 해야 나무가 잘 자랄 거예요. 봄에 가뭄을 해소해 줘야 되겠죠. 그 밖에 이제 간목은 사목일 경우에는 경금으로 써서 재단하고 또 정화로 보조하게 되면 좋은 기물로 다듬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사주에서는 1월달이니까요. 1월달에는 절기적으로 입춘과 우수가 있죠. 입춘이 2월 4일에서 2월 5일 정도에 들어오고 양력, 우수가 2월 20일 정도에 들어오는데요. 우수의 대동강물이 녹으니까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온기가 올라가겠죠. 때문에 입춘에 태어난 2월 20일 전에 양력으로 태어난 간목은 무조건 병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목 향양이라고 그랬죠. 아직까지 차가운 목이기 때문에 병화로서 진신을 갖춰줘야 보면 좋겠죠. 여기서는 병화가 특히 오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호로 또 지지에 혈이 맺혀서 용신이 아주 근황하고 신앙한 사주로서 좋은 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이 강하니까 금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천간에 있는 시상경금이 지지에 근이 전혀 없죠. 그래서 뿌리 없는 천간은 용신으로 쓸 수가 없다, 무용하다. 뿐만 아니고 인월달에는 초춘이잖아요. 그래서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인월달에는 경금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월에 좀채 경금을 쓰는 일은 없습니다. 인월의 간목은 눈목이라고 합니다. 눈목. 그래서 이제 겨우 눈이 이렇게 나무에서 나오는 여린 목이죠. 여린 나무기 때문에 여린 목에 가을에 살기로서 금을 쓰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병화를 당연히 용신으로 취해야 되고, 운이 전반적으로 목화로 가서 나쁘지는 않죠. 전체적으로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간목일주가 입춘일에 태어나서 양목이지만, 여기서 양목이라는 것은 눈목이라는 이야기예요. 수다하여 숫자가 많고 자수가 윤건해서, 이게 자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병화 플러스 개수가 근데 천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수가 아니고 개수로 떴다 그러면은 개수가 병화를 가리겠죠. 그래서 허군 차이를 해서 병화가 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지지에 수가 있어가지고 수생목, 주생목해서 서균하게 개수의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좋겠죠. 그래서 자수가 윤건하니 길조다. 하지만은 춘하니 극심하니 봄의 한기가 심하니까 시상에 있는 경금이 어린 싹의 극함은 끓인다. 뿌리 있는 병화가 용신이 된다. 병화용신. 소운의 정묘는 좋은 운이죠. 목화가 금을 제어해서 20세까지 부모덕으로 안과했고 편안하게 지나갔고, 무진운에 부모상을 당했다. 자, 부모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일단 화주에서 살펴보게 되면 인월달의 간목이니까 목이 굉장히 강하고 비겁태왕한 사주죠. 그리고 월지 부모 자리에 일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월지의 비겁이 있고 근록격이 되게 되면 내가 부모 대신 집안을 이끌어야 되고 또 자수성가해야 되며, 이것이 연상으로 떴죠. 연은 초년이죠. 초년의 비겁이 떴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초년에 극부한다. 그리고 조별 음친한다. 그죠? 아버지를 일찍 잃는다는 그런 암시가 또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진운에 왜 이제 모친상을 또 당했을까? 모친은 자수로 보죠. 그래서 이 수가 가장 끓이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진이다 그러면은 토극수의 고상지로서 임묘시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진이라든가 경진 같으면 괜찮을 텐데 무진으로 와서 뭐 좌우충을 받는 그런 연운이 겹치게 되면 좌우충에 충출된 개수가 무게 합거되고 진토로 입고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겁니다. 부모상을 당했고요. 기운도 분리하고 갑기합되니까 뭐 좋은 거 아니겠죠? 없죠. 그리고 사운은 뭐 용신운이니까 인사형이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이해가 반반이다. 그래서 이해가 반반이고 이럴 때는요 연운에서 결정이 나겠죠. 그 다음에 경운은 최악이죠. 좋지 않습니다. 경음은. 그래서 간목을 치니까 이때 신고가 막심하고 아주 힘들었고, 오운에서는 처덕으로 상업이 흥왕했다. 오운이 최고의 운이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신운, 개축운에 편관격의 정관운은 희신병화를 합거해서 거세했다. 돌아가셨다. 사실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사주에서 가장 최악의 운이 신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신금이 와서 병신합을 해버리죠. 그래서 합거가 돼가지고 병화를 갖다가 말려버리고, 미는 목의 고장지죠. 묘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왕신이 되는 목을 묘지에 임묘시켜서 목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병화를 꺼버리기 때문에 식신용신은 나의 밥숟가락, 나의 건강, 나의 활동력, 나의 진로, 나의 먹고 배설하는 어떤 그런 생리적 작용, 이런 것들이 다 중지가 되어버리는 모양새입니다. 희신병화가 합거되어 가지고 돌아가셨는데요. 특히 이제 돌아가실 때 일지에서 이렇게 뜬 글자가 있죠. 일지는 내 몸인데 내 몸에서 이렇게 뜬 식신은 당연히 이제 건강의 별이고 용신이 특히 여기 해당되는데, 이것이 이제 충을 받거나 합의될 때는 굉장히 위험하지요. 더군다나 나의 묘지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일지에서 투출된 식상이 합거나 충거를 당할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